인증교섭을 받으러 갑니다. 이종소형 면허 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제까지 기능교육 운전연습을 6시간을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날 3일차 4시간을 받게 됩니다. 4시간을 받고 조금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1시간 후에 실제 면허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가서 한 4시간 정도의 연습을 통해서 기량이 얼마나 향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대를 하면서 집에서부터 운전하고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우리 집에서 가는 길 도로 양쪽에 코스모스가 아주 멋지게 피어 있고 그 산 위에는 뭉게구름이 떠 있는 것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출발을 해봅니다. 한번 두 번 6번 수학점입니다. 8번 출발하세요. 제가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해서 기능교육을 10시간 받고 응시를 해서 한 번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한글 파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파일을 변환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조금 해상도라든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응시자 대부분이 보면은 첫 번째 진입하는 굴절 코스에서 불합격을 하게 된답니다. 제가 본 그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나 이런 걸 봐도 전국 평균 한 10% 이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격률이요. 이 시험 때 사용하는 기종이 미라주 250인데 이 기종은 축간 거리가 길어서 굴절 부분에서 바퀴 탈선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선, 탈선 한 번, 탈선, 두 번. 6번 불합격입니다. 이 굴절 코스만 지나면은 바로 이어지는 S 코스, 또 좁은 길 코스, 1차 코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 코스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코스든지 방심은 금물이고 또 최종 출구까지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출발 시에 시동을 꺼뜨려 가지고 재출발 지연으로 인해서 20초 이내에 진입을 하지 못해서 시작도 못하고 탈락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출발 시에 반클러치 조작을 잘 해야 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구간을 기어 변속 없이 기어 1단으로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속도가 낮은 거는 시속 7km, 속도가 좀 빨리 나오는 거는 시속 10km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한 10km 정도 되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km, 9km 정도 나오는 상태로 해서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시험 칠 때도 다행히 반클러치로 진입을 해서 클러치 다 놨을 때 속도가 한 9km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9km 정도 상태에서 정속 상태에서 전체 코스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마의 굴절 코스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 게 앞바퀴고 파란 게 뒷바퀴입니다. 이 빨간 바퀴에서부터 이어지는 점선들이 앞바퀴의 궤적을 나타냈고, 파란 점선이 뒷바퀴의 궤적을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좀 삐뚤삐뚤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겠죠, 그림이. 일단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앞바퀴 뒷바퀴가 완전히 진입한 그 지점에서, 이게 A 지점이 되겠어요. 그림에서 보면 A 지점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꺾으면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과 적절한 각도를 잘 잡아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금세, 이거 10m라는 길이지만은 금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붙어서 B 지점까지 앞뒤 바퀴가 거의 일직선으로 되는 상태에서 A 부분에서 우회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 부분에서는 핸들을 좌로 꺾어서 진출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 부분에서 우회전에서는 성공률이 높았는데, B 부분에서 좌회전했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차가 기울거나 바퀴가 물리거나 탈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저는 바퀴 물릴까 싶어서 자꾸 시선을 위로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아래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쪽으로 차가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특히 B 부분에서는 진출할 때는 계속 저 부분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시선이 그쪽을, 바닥 쪽으로, 시선과 함께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울어지고 바퀴가 탈선하고 또 발을 짚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코스 내에서 발을 짚거나 탈선을 하게 되면 발을 짚어도 감점 10점, 탈선을 해도 10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 4개 코스 중에서 발 한 번 정도 짚거나 아니면은 탈선 한 번만 있거나 하면은 감점이 1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사히 끝까지 전 코스를 통과를 했다고 하면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도 짚고 탈선도 하고 하면은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굴절 코스를 통과할 때 차선책으로, 연습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진입할 때 A 지점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코스를 돌아 나가니까 B 지점에서 정 안 될 경우에는 나가면서 발 한 번 정도는 지면을 밟거나 아니면은 바퀴가 한 번 탈선을 했다고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다음 코스를 무사히 주행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저 부분에서 발을 짚거나 탈선하게 되면 당황해서 그 다음 코스에서도 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끝까지 최종 출구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이 시선처리인데, 물론 A 지점에서 우회전할 때 진행 방향으로의 시선, 상향 15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B 지점에서
진출할 때 이렇게 좌회전을 꺾다 보면은 많이 꺾어서 왼쪽으로 나간다든지 차가 기울어진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B 지점에서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꺾었을 때는 시선 처리를 진행 방향 상향 15도 정도, 그리고 진행 방향 우측으로 15도 정도, 진행 방향 직선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진행 방향이 약간 우측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도 상향 한 15도 정도 바라보면서 핸들을 꺾어서 나가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바로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연습을 하시거나 할 때도 꺾을 때 그런 요령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무사히 이 굴절 코스를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출발하세요. 잘 갔다. 오. 그다음에 이제 굴절 코스 통과해서 S 코스에서 이렇게 커브를 돌 때는 앞바퀴가 인코너가 아닌 아웃코너 바깥쪽 차선 가까이를 붙여서 돌아야 뒷바퀴가 인코너로 따라 돌기 때문에 뒷바퀴가 물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 코스, 직선 코스인데 여기서는 또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입할 때는 뭐 잠깐 아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빨리 진입을 하기 첫 바퀴가 진입되자마자 시선을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멀리란 것이 너무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자마자 고개를 들어서 그 직선 코스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핸들을 바로 잡고 진출하니까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끝부분에서 앞바퀴가 진출이 됐다고 해서 핸들을 꺾거나 하면 뒷바퀴가 진출 라인을 밟지 않고 탈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뒷바퀴도 진출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다음 코스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가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라바껌 구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